오늘은 지난번 광화문에서 이게 인사를 드렸던 우리 윤철수 의료개혁 국민연대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직으로 의사로 근무도 하고 계시면서 또 의학 박사이시기도 한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리와 그리고 부패로 대한민국의 돈이 줄줄 새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정선거에다가 사람들이 눈이 팔려 있을 때 국가의 비리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얼마나 이들에 의해서 나타나 있는 공문서 위조로 인해서 돈을 술술 빼가고 있었는지,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부터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귀한 우리 윤 박사님을 모시고 하나하나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밝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윤철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산만하고 어지럽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질 않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보실 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시고. 네. 뭐 공문서를 유죄해 갖고 5대 보험, 그다음 5대 보험이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게 5대 보험입니다. 이 5대 보험하고 그다음에 산자부가 관장하는 전기가스에서 뭐 공문서를 유죄해서 비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꽤 오랫동안 이런 걸 파헤쳤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더라고요. 네. 근데 왜 저를 이렇게 늦게 만났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목사님도 만나려고 제가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네. 근데 어떻게 쉽게 되질 않았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이렇게 거리를 두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 광화문에서 갑자기 우리의 네. 전 건대 총장님이 네.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한 분을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다고, 얼마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이건 대한민국을 깨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만나고 그 다음 주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뜸을 못 들이는 스타일이라. 맞습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네. 전혀 뭐 제가 목사님을 만나거나 그다음에 그 전병태 총장님? 네, 전 총장님을 만나리라고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네. 변 에스더 목사님이 저하고 카톡 단톡방 친구였어요. 네네. 그 단톡방에서 제 글을 보시고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갖고 네. 만나고 그 다음에 그냥 곧바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네. 아마 이게 다 때가 돼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지금 밝힐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만났다고 전 봐요. 네. 저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휘젓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뭐 우리 윤 박사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이건 뭐 저는 소꿉장난했고, 윤 박사님은 정말 대한민국의 체제가 지금 완전 부패로 무너졌구나. 예, 이게 사실은 제가 이런 거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게 2000년 의학분업 때부터입니다. 네. 그 당시에도 뭐 비리가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저는 알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네. 도대체 믿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부터 해마다 자료를 계속 모았습니다. 네. 계속 모아갖고 지금은 뭐 그러니까 한 25년, 26년 정도의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는 제가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못지않게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즉각 어떤 보도가 나면은 뭐 태양광 보도가 나거나 무슨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거 보도가 나면 그걸 즉각 보고서 그냥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니까 그냥. 그런 네. 거를 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네,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네,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듣고,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아니다 그리고 딱 짚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목회밖에 모르고 성경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대안학교를 하면서 전교조에 의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학교를 저들이 빼앗아 가는가, 강탈해 가는가, 네. 이걸 파헤치다 보니까 막 학원 소요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서 관선 이사를 내려보내가지고
학교를 다 뺐더라고요. 네, 네. 그런 대학이 수두룩하더라고요. 네. 사립학교나 맞습니다. 그럴 네. 거고요. 근데 우리는 뭐 지금 19년부터 싸워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서 우리가 다 이기고 있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예. 근데 쟤네들이 이제 손을 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세게 하고 법적으로 다 헤쳐나가면서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굉장히 내가 나쁜 사람 같이 몰리고 막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의 그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전교조들이 자기들의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제 이 주사파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김포의 뭐 고등학교인데 네. 거기도 그 한 강사가 와서 그 역사적 그 우리나라의 보수가 가리키는 그런 것을 강의를 했나 봐요. 네. 정치적인 얘기를 한 게 네. 아니고. 그랬더니 막 그냥 뭐 비리로 몰고 뭐 MBC에서 몇 번 때리고 막 이래 가지고서 결국에 가서는 막 흔들어 댔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길래 아이 근데 그건 대처하면 되겠네요. 비리도 안 나오고요. 네, 네. 행정 미스가 있어 경고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이 그런 건 괜찮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도 나라가 이런 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가 이렇게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은 우리 윤 박사님 통해서 제가 가장 여러분들의 실생활로 와 가고 있는 그 전기로를 갖고 네네. 얘기하자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번 광화문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뭐 광장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디테일하게 하자.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들어보고 자료를 보니까 국민연금은 또 이거는 정말 나라의 축을 흔들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네. 일단 전기에 틀렸던 그 전기에 대한 얘기만 오늘 하겠는데 예, 제가 이 얘기를 그 감사하는 사람 쪽에다 내가 알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알아보니까 네. 100% 맞다는 거예요. 100%.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제 문서가 아니라 제가 예. 주장하는 거가 보여드리는 거가 제 주장이 아니라 예. 문서를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라의 문서를.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볼 때 한전에서 문재인 정부 때 네. 309조를 빼돌린 거잖아요. 비리를 그렇죠? 저지른 그렇죠. 거잖아요. 네. 309조.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몇백만 원 그러면 이래요. 서민들은. 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억을 넘어서 네. 조에 다니니까 네. 얼마의 크긴지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축을 흔들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이 액수인데.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정광훈 TV에서 좀 빨리 좀 연락해서 들어와서 여러분 이런 것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오늘 아침에 우리 형제들이 하기로 돼 있는 걸 제가 미루고 전 목사님, 정광훈 목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네. 우리 윤 박사님을 제가 모셨거든요. 네. 병원에 진료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제가 고맙죠. 뭐 이런 걸 알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사실 저는 이런 거를 알리는 걸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요. 네.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잘 돼갖고 이거를 예를 들자면 KBS, MBC, SBS 같은 방송 뉴스에 뭐 짧게라도 한번 나가면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이 큰 개혁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한국전력 그 쉽게 말하면 한전 그 전기의 비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적나라하게 하고 저도 처음 듣는다 생각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하게 맥을 짚어야 되니까 네. 예, 국민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목사님은 이제 시청자의 입장에서 네, 목사님도 이건 이제 지금 이렇게 상세한 건 처음 접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무 때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해 주시죠. 네. 이거 올려주세요. 자, 네. 조금 네. 확대 좀 시켜주실래요?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요. 이게 문정권 5년간의 공문서를 위조해갖고 저지른 비리가 이제 309조 원입니다. 주로 문정권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부에서도 조금 포함됐는데, 이건 다 같이 공문서 위조라고 하는 게 뭐죠? 공문서 위조는 이제 실제 공문서 처음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 그게 어디서 발표한 거예요, 이게? 한전에서? 산자부하고 한전하고 국회 산자위요. 예, 세 군데서네요? 그렇죠. 세 네. 군데 내용이 돈을 국민들한테 전기료 같은 걸 거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서로 처음 돈 걷었다는 건 수납액이니까요. 그렇죠. 처음에 큰 금액이 맞는 거죠. 맞겠죠. 예. 네. 뭐 적게 낸 걸 갖다 크다고 속일 일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이제 많이 걷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 줄여서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공문서에다가 그렇죠. 네. 처음에는 큰 덩어리를 이만큼 걷었다 하는데 네. 가면서 줄어가지고 네. 그만큼 차액을 빼돌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빼돌리는지 이제 다 드러납니다. 이제.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만 올려줘 보시겠어요? 예. 조금 올려보시면은, 예. 거기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용보험도 비리, 산재보험도 비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한전, 가스 이게 다 보도가 된 겁니다. 어떤 보도가 있으면 그 보도를 고지고대로 그냥 뭐 몇 조가 흑자다 더 적자다 이런 내리세요. 거를 더 올려주세요. 네. 그대로 그냥 쭉, 고지고대로 믿지를 않고 네. 그걸 저는 들어가서 직접 결산서를 찾아봅니다. 네. 보도된 것이 사실과 같은가 다른가. 네. 그 찾아보면 다 이렇게 비리가 다 그냥 들추면 들추는 대로 제가 여태까지 들춘 것 중에 확률 100%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비리가 있으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런 것들의 그 요금을 다 내리라는 겁니다. 그냥 내리라는 게 아니라 네. 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올려봐야 비리로 사라집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한국 전력에서 네. 전기료가 계속 적자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적자다. 그래서 전기료를 올려야 된다. 네,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저 비리로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적자였군요. 예, 속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회계는 크게 나눠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수입, 하나는 예. 지출, 예. 그리고 남은 돈 세 가지인데 예.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수입은 전기료를 올려야 되는데 국민 입장을 생각해서 전기료를 제때 올리지 못했다. 네. 그래서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지출은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그래갖고 유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환율이 오르고 그다음에 원전을 갖다가 가동을 못하는 바람에 탈원전해서 LPG를 많이 사용했는데 LPG 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지출 비용이 늘었다. 네. 그래서 수입은 줄고 지출은 줄고 그러니까 적자다. 라고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네. 그래서 적자였다. 네. 그래서 적자라 그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비리 지적하고 나니까 적자라 그랬다가 꼼짝 못하고 그냥 2달 만에 흑자라고 수정 발표도 하고 그거가 그걸 다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해드렸어요? 뭐 대통령실로? 대통령실에 직접 그냥 요즘은 페이스북이 있어갖고요. 네. 페이스북에다가 대통령하고 친구 신청을 하면 친구가 됩니다. 네. 또는 친구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 댓글은 달 수 있으니까 네. 그 대통령이 올린 글 밑에다가 부패 신고합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글을 올리게 되면 다 봅니다. 보니까 네. 그걸 다 보고 다 그걸 고칩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 공익 제보로 해가지고 올려도 좋고 하겠지만 이거는 워낙 사건이 커서 그냥 했군요. 아 예전에 이제 그 건강보험 등등 이런 걸 갖다가 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에다 하니까요. 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가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조사를 안 하고 깔고 뭉개고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비리가 있으니까 이거 조사해 주세요. 건강보험 비리가 있으니까 조사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이 저한테 답변을 해갖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횡령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거긴 상대를 안 하고 직접 대통령한테다 했더니 그냥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보면 그 4대 보험 부패 척결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네. 국민연금 95종 건강보험 26조 4,200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2년간 2조 8,107억 원 그리고 나서 이런 비리가 지금 저게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예. 공문서로 드러난 정도. 공문서로만 드러난 게 예, 일부가 저 정도입니다. 일부가. 네. 그런데 밑에 보니까 한전이 93조 원 비리다 그런데 저게 언제 몇 년도 거 2년 동안? 아, 2년 동안이 아니고요. 예. 저게 가스공사가 이제 2년 동안 6조 5천억 비리라는 거예요. 가스공사만 6조 5천억 원 네. 비리를 저질렀다. 예, 그다음에 한전은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간에 저지른 거 이제 그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한전이 회계가 전부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한전 자체 회계, 그걸 별도 회계라 그러고요. 네, 네. 그다음에 한전과 그 종속된 기업, 여러 개 기업이 있어요. 한전 산하에. 예. 그 여러 개 기업을 다 합친 그걸 갖다가 또 연결 회계라 그러고요. 예. 그리고 그거 말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력산업 기반 기금 회계라 그래갖고 우리가 내는 다달이 내는 전기료의 3.7%를 더 냅니다. 예. 그거에 대한 회계가 그 중에서 이제 그 별도 회계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라서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좀 내버려 두고 그 연결 회계하고 그리고 그 전력산업 기반 기금 회계만 봤는데 그게 이 표를 작성할 당시에 93조 원이고요. 이거 작성하고 난 다음에 또 비리가 이제 15조가 더 있었고 그것까지 다 합하게 되면 전부 108조 원의 비리가 벌어진 겁니다. 이따 108조 왜 어떻게 해서 108조 원인지 이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하시죠. 네. 그다음에 다음 사진이요. 이거 전 건데. 네. 그냥 이거로 해도 됩니다. 아니, 그거 전에 거 한번 보여주고 전에 거 가야지. 한번 보여주면 더 좋은데요. 그거 말고 예. 왜 이게 나와? 그 앞에 이게 한 개가 빠져버렸네요. 예.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빠지지? 예.
가만있어. 예, 그 자료가 나오면 되는데요. 그 바로 전 자료. 예, 예. 네, 지금 보낸 걸로 보죠. 한번 좀 띄워보세요. 예, 예. 네. 예, 이게 이제 그 산자부가 발표하는 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결산서입니다, 이것이. 예.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 다른 거는 그 왼쪽에 구분이라고 써져 있는데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어떤 항목의 돈을 좀 크로즈 해볼까요? 왼쪽으로. 예, 예. 예. 어떤 항목의 돈이 얼마라는 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 천천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항목 하나에 글자 하나, 숫자 하나입니다. 전부 다. 올려보세요. 조금씩 네네. 올려보세요. 항목 하나에 숫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야 되는데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가보시겠어요? 오른쪽으로. 네. 그런데 이쪽 항목의 위에 지금 사각형 해놓은 그 항목에 있어서는 네. 거기는 항목 하나에 금액이 2개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그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한 그거가 이제 다음 사진 보세요. 다음 사진요. 예. 요게 조금 아까 그걸 갖다가 이제 줄여서 핵심 부분만 확대 좀 이렇게 시켜주세요.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보시게 되면 그 이제 같은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라고 이렇게 지금 한 그런 잠깐만요. 그럼 앞으로 잠깐 좀 또 가보세요. 앞으로 앞에 거. 예. 그러면 저기가 지금 네. 오른쪽에 네. 밑에 거가 얼마야? 일시, 백, 천, 만, 맨 십만, 밑에 백만, 거가 천만, 3조 억. 3,200 3조 3,200. 3,230 반올림해 갖고 9억입니다. 3조 저게 뭐예요? 이게 수입액이야? 이제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입니다. 얘 지금 회수한 거. 네네네네. 돈 거둔 거. 아니 이제 돈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여유자금이라 그러거든요. 예, 예.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공공자금기금 관리법이라 그래 갖고 이 돈을 다시 기재부에다 맡깁니다. 예. 기재부에다 맡겼다가 때가 되면 찾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나와요. 네네네. 다음 사진. 요거. 예예예. 예. 이게 이제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저기 보시게 되면 그 전부 그 밑에 거 쭉 보면은 정부 예금 회수,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전부 이렇게 돈 남은 거를 맡겼다가 찾은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예. 그러면 그냥 여유자금 회수라 그래야 되는데 예. 빌린 돈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차입금이라고 써놓습니다. 아. 차입금이란 말은 넣을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넣는 것부터가 이제 거기서부터 다른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비리를 저지르려고 저걸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아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차입금이라는 게 돈이 저만큼 남아서 그동안에 예치해 놓은 게 3,323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요 항목은 원래 예, 예. 돈 차입금이라 그래고 빌린 돈. 예. 저 30일 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관항 더 큰 거가 관입니다. 그 관 예. 속에 또 85항이라고 있죠. 네. 그건 그거보다 또 조그만 작은 카테고리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851목, 852목, 853목 이렇게 예, 있잖아요. 예치금 회수. 그게 이제 회계할 때 관항목 계 이렇게 나가거든요. 회계가. 예. 예치 적립금을 회수했다. 예. 예. 그 뭐 그런 걸 갖다 이제 그 위에서부터의 그 카테고리의 순서입니다. 예를 예. 들자면 무슨 대학교 안에 무슨 대학 있고 그 대학 안에 무슨 과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이 제일 큰 거고 그 밑에 항이 있고 그 밑에 목이 있는 겁니다. 난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밑에가 3,323억 있고 그 위에 3,323억이 아니라 3조 3,239억입니다. 3,323억. 예? 네네. 3조 3,239억을 거두었다고. 거뒀다. 그러니까 거둔 게 아니라 찾았다고. 찾았다. 비통화금융기관이라는 게 이제 그 주로 이제 증권회사 같은 그런 뭐 투자회사라든가 네. 이런 데에서 이런 데다가 돈을 맡겼다가 가져왔다. 그걸 때가 돼서 찾은 거가 이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입니다. 예. 그런데 그 위에 건 뭐야? 그거는 자기네가 임의로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괄호치고. 이 사람들이 보는 거 이 회계하는 때 보면은 괄호친 건 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회계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는 걸려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저렇게 다 표시를 합니다. 저렇게. 그런데 뭐, 그 예. 앞에 보면 마이너스라고 적어놨거든. 앞에 좀 가보세요. 앞에 걸로. 네,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아, 네. 요거는 뭐 조금 예, 더 예. 오른쪽. 예. 요거는 그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조금 해주고 아까 그 A 플러스 왼쪽에 보시게 되면 A 플러스 B 있잖아요. A 플러스 B 조금만 더 예,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여기 예. 그 맨 밑 요쪽에 이제 빨간색 파란색 쳐진 거 그쪽에 예. 보시게 되면 2889라고 돼 있잖아요. 왼쪽에 저기에 예, 2888. 맨 위에서부터 예, 거기 예. 2889라는 게 이게 지금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목이거든요. 예. 거기에 2889라고 2,889억을 갖다가 이제 이 수입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갖고 징수 결정액이 3조 3,239억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수납한 거가 D번에 거기 수납액이 3조 3,289억을 3조 3,239억을 수납했다는 겁니다. 예. 진짜 걷어들인 걷어들였다. 거가. 네. 예. 그런데 그 위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괄호를 치고 913억이라고 저걸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위에 그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예. 그 C라는 거 있잖아요. 예, C. 예, D 여기 써놨잖아요. D-C라고 수납액에서
3조 3,239억에서 2,889억을 빼니까 오른쪽 거기에 이제 3조 034,987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요 마이너스 나온 거 이런 것들은 원래 저거 요쪽에 있잖아요. 2889였던 걸 갖다가 913억을 수납했다 그러니까 예산했던 예정 계획 세웠던 것보다 1975억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2889억이 913억으로 되면은 괄호친 거 지금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네. 계획액은 2889억이었는데 괄호를 친 913억을 기준으로 하면 오른쪽에 그 수정 수입 계획액과 수납액의 차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975억이 됐다라는 거는 2889억 빼기 913억 하니까 마이너스 1975억으로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 돈을 덜 걷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저게. 아니, 거두는 거는 3조 3,238억 9천이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걷어놓고 저런 쓸데없는 걸 저렇게 한 겁니다. 일단 이제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이제. 저렇게 걷어놓고 이쪽에서는 징수 금액이 3조 349억 8,700. 3조 3,239억을 갖다가 네. 실제로는 수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수납했는데 왜 마이너스가 나오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아, 그거는 그 위에 네. 위에 보게 되면 913억이라고 이제 자기네들이 그걸 써놨어요. 왜 저걸 써놨는지는 뭐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저게 도대체 913억이라고 오케이, 써놨는지. 오케이. 그럼 아까 저기 C번하고 그거하고 C 빼기 D를 하니까 C에서 D를 빼니까 그만큼 예상보다 원래 2,889억을 거둘러둔 걸 갖다 913억만 걷었으니까 그 수정 수익 계획과 수납액의 차이가 1,975억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예, 예. A항이 그만큼 줄었다. 네네. 네. 그런데 C항은 늘었잖아. 아니, B항은 징수 결정. 여기서 지금 B는 저쪽에 있는 겁니다. 저쪽에 아, 더 왼쪽에 있는 더 B는 왼쪽에 있다? 예. B가 이겁니다. 국회 심의를 한 건 얼마고 기재부 협의를 한 건 얼마고 자체 변경한 건 얼마인데 그런 거 다 빵이니까요. 그리고 A가 그러니까 곧바로 이제 이건 빵이니까 곧바로 C가 A랑 똑같은 거죠. 아. 예. 그다음에 조금 그러면은 A는 수입 계획이 아니고 그렇죠. 최초에 이제 B는 뭐예요? B는 수정. 그 기금 운영 계획을 갖다 어떻게 할지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수정 수입 계획안. 네네네. 그런데 근데 어떻게 A 플러스 B가 되지? 그러니까요. A 플러스 B를 하면은 그냥 더하게 한 겁니다. A 플러스 B를 하면은 수정 수입 계획이 수정한 거가 빵이니까 그냥 원래 당초 수입 계획하고 똑같은 그대로 거죠. 했다. 네네. 예. 그다음에 징수 결정액은 그 똑같이 이제 얼마를 하기로 했는데 예. 이만큼을 징수 결정하기로 이제 그 쭉 징수 정했죠. 결정했다. 네. 어. 그런데 징수 결정액이라는 건 뭐냐면 걔가 부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고지서를 납부한 걸 갖다가 그걸 고지서를 보낸 거를 징수 결정액이라고. 그랬는데 수납액은 그렇죠. 그만큼 들어왔다. 그렇죠. 징수 결정액만큼 정확하게 들어왔다. 예. 뭐 왜냐면 전기료 그 강제로 걷어가니까요. 예. 전기료의 일부를 내는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맞지? 그럼 뭐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굉장히 잘 냅니다. 예. 전기료 안 내면 그냥 뭐 끊어버리고 뭐 이런 일 벌어지고 어찌됐든 뭐 저렇게 오케이. 자기들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발표한 걸 제가 한 거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문서입니다. 네네. 예. 다음에 그래서 넘겨주시죠. 다음번 보시면 예, 하나 더.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예. 짧게 그거만 보시게 되면 이렇게 3조 3,239억을 거뒀다 그래놓고 느닷없이 913억이라는 게 저렇게 등장을 합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이것들이 아까랑 똑같은 그거 이제 그 산자부 결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산자부 결산서 8쪽에 수입 결산을 해놨는데요. 여유자금 회수가 2021년에 913억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3조 3,239억이라고 해놨는 그 문서는 사라진 겁니다. 이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거 지금 보낸 걸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유자금 회수 전에. 네, 요게 있는데? 아, 이제 요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예. 저렇게 미리 이제 저렇게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저 아까 그게 2월 달 거거든요. 2022년 2월 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화면 잘 띄웠습니다. 요거 이제 왼쪽 화면은 산자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고요. 조금 크로즈업 예, 할수 있나? 크로즈업에서 맨 위에 좀 보여주세요. 맨 위에. 네, 빨간 거 줄 쳐놓은 거고요. 예. 예. 산자부 홈피 moti.go.kr로 들어가시면 그거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 그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아까 화면 띄워놓은 거? 예. 산자부 홈피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그 정보 공개라는 데로 들어가갖고 정보 공개에서 재정 정보 공개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두 번째 거기 그 파란 거 그 세입 징수 상황이라는 그걸 누르게 되면 누르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2021년 12월을 검색을 하면, 예. 그러면 이게 쭉 뜹니다. 그럼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쭉 좀 내려보시면은 전력산업기반기금 회계라고 나옵니다. 예, 여기 나오죠? 이 전력산업기반기금 회계를 전부 캡처한 것이 바로 조금 아까 이제 그냥 가셔도 됩니다.
예. 됐습니다. 이겁니다. 요 자료, 왼쪽에 있는 자료, 산업통상자원부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아까 저 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캡처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조금만 올려보세요. 약간 왼쪽으로 옮겨보세요. 약간 왼쪽으로요. 왼쪽으로요. 왼쪽. 예. 좋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보세요. 아니면 밑으로,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위로 올리라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기타 수입목에서 기타 민간이자 수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기타 민간이자 수입에 39억 3981로 돼 있어요. 반올림하니까 398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기타 민간인 수입. 네네. 기타 민간이자 수입. 거기 이렇게 좀 동그라미 쳐줘봐요. 그 기타 기업, 그러니까 수입목 맨 위에. 예. 아니 왼쪽. 거기 그 위에 수입목. 그렇지.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그다음에 그걸 약간 왼쪽으로 당겨 보세요. 자료 자체를 왼쪽으로. 저쪽 오른쪽으로. 예. 조금만 더. 수입목만 닦고 이게 수입목만 더. 됐습니다. 옳지. 충분합니다. 398 반올림하면 398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쭉 줄 따라가 보세요. 줄 따라 쭉 가면 398이 맞습니다. 그 밑에 거도 998이 그 밑에 거도 998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998이. 오른쪽 거는 지금 국회 자료입니다. 국회 산자부 홈페이지에 있는 오른쪽 게. 조금 이 자료를 조금만 내려보세요. 오른쪽 걸 보여주세요. 올려. 그렇지. 아니야, 반대로. 반대로? 조금만 내려보세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거기 이제 그 2115801이 이게 이제 선수들끼리는 이거만 숫자만 보면 이거 어떤 문서구나를 다 압니다. 그다음에 산자부에 저 오른쪽 맨 위에 2115801. 예. 그 산업통신 지원 거기 말하는 거죠? 네네. 네. 이 자료 아까 찾는 거 아까 보여드릴까요? 그 아까 홈페이지 하나 국회 홈페이지 하나 띄워보세요. 예.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오른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의안 검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화살표 바로 의안 검색 저 위에. 네네.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 전화면? 요거? 네네, 이겁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 화면에 들어가서 맨 위에 거기 있었네. 그거 클릭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2021년 걸 보는 거니까 그걸 맞춰야 됩니다. 2021년으로. 2021년부터 시작되게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는 거기에 이제 예산안 결산 있잖아요. 결산만 누르고 그다음에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이게 쭉 뜹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보려는 게 2021 회계연도니까 밑에서 세 번째 2021 회계연도 결산. 그거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스톱. 예비심사라고 되어 있는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에 오른쪽에 거기 첫 번째고 예비심사 조금만 올라오세요. 스톱.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라고 나오죠. 그 항목에서 산자부를 찾으면 됩니다. 밑에 쭉 내려가면 밑에서 거기에 산자부가 나오죠. 산업자원통상위원회 거기서 좀 크로즈 올 수 있나? 크로즈 하면 더 좋죠. 그럼 거기 위에 거기 두 개 중에 위에 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그걸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그 자료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 363쪽에. 그걸 그대로 복사한 거가.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군요.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좌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산자부가 돈을 걷었다라는 거고, 2월 달에. 그러니까 12월까지 해서 한 걸 갖다 다음에 이제 2월, 아까 그 2월로 돼 있잖아요. 2022년 2월로 결산서에. 그거랑 또 다 전부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다른 건 보시 이제 올라가 보세요. 쭉쭉쭉 올라가시면 또. 아까 9982까지 봤잖아요. 또 이쪽에 세 번째 거 맞춰보면은 1678. 여기도 1678 똑같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도 기타 경상 이전 수입 보게 되면 거기 2147, 2147 다 똑같습니다. 전부 법정 부담금도 93264로 다 양쪽이 똑같고. 아직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만. 지금 저 위에 기타 이자 수입 및 재산 수입하고 맨 위에 거요. 그 밑에 이제 아까 따라갔을 때 그 3,982억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좌우가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왼쪽에서 거둔 데고 그 왼쪽에 거뒀다는 게 어느 거야? 왼쪽이요. 지금 조금만 보이죠. 가장 왼쪽에 조금만 보이죠. 저 누계 수납에 그런 거 있는 고기를 지금 보는 거죠. 여기 왼쪽에. 여기. 그 왼쪽 거가 돈을 거둔 산자부 자료고요. 산자부가 돈을 거뒀으니까 얼마를 거뒀습니다라는 걸 국회에다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 보고한다는 건 국민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에요. 국회가 국민의 5천만 국민의 대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좌우를 하게 되면 양쪽이 똑같아야 됩니다. 숫자나 글자나 다르지 않게 똑같아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쭉 보시게 되면 여태까지 보셨잖아요. 보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쭉 올라가 보시게 되면 왼쪽으로 조금 이렇게 해보세요. 왼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가보세요. 오른쪽으로? 저쪽. 그쪽 거기서부터요. 거기서부터 보시게 되면 비통화. 이제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가 있잖아요.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는 210만 원이니까 거기 보면 이제 조금만 이라고 똑같습니다.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는요. 거기서 그냥 놓고 보셔도 돼요. 이제 그 다음에 통화 예치금 회수는 빵이라 그랬으니까 빵 대신에 이쪽에는 짝대기를 표시했어요. 그런데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는 3조 3,239억을 거두었다고. 거뒀다. 아까 그 보았던 그 표의 밑에 부분이랑 같은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거뒀다는 거죠. 그렇죠. 산자부에서 예, 예. 저렇게 거뒀다고. 거뒀는데 홈페이지에 국민 앞에 다 공개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국회에 가서는 가을에 정기국회 가서 오른쪽 표가 가을 정기국회 때 네. 산자 위의 자료입니다. 네. 거기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913억 거뒀다고 돼 있습니다. 3조 2,300을 네네. 910 3조 3,239억을 네. 그 밑에 제가 빨간 글자로 써놨잖아요. 3조 예, 예. 3,239억을 갖다 913억으로 위조한 겁니다. 저게. 그래서 왼쪽으로 좀 돌려봐요. 근데 예, 예. 그래서 이 비리가 3조 그 2,326억 비리였다. 그렇죠. 사라진 거죠. 그럼 국회는 뭐 한 거예요? 국회가 나서서 비리를 저렇게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같이. 국회가 같이 짜고 치는 거다 이거지. 그렇죠. 아까 맨 처음에 봤잖아요. 맨 네. 처음에 본 게 산자부의 결산서거든요. 예. 이거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돈 이만큼 거뒀습니다라고 하는. 전화 이거 들여다보지 이거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른 나도 사람들은 이거 뭐 여기 설명하면서도 지금 막 그냥 헷갈리는데. 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 국회 저거 해산해야 하는 거 맞네요. 그렇죠. 이건 국회가 필요 없는 것이죠. 국회가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 도둑질하고 앉았네. 한두푼이 아니라 이게 전 국민 상대로 전기력 얻어놓고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 그 전에 그 김두한 의원이 가서 똥바가지 네, 뒤집어 네. 씌운 적 있잖아요. 네. 이야. 그런 일이 지금 뭐 10번, 100번 벌어져도 신통치 않을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아무튼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3조 2,326억의 비리가 벌어진 겁니다. 오른쪽 그 밑에 주 1 최종 변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최종 변경, 맨 밑에요. 여기. 맨 밑에. 363페이지 옆에 조금 올려줘 보세요. 그거 주 1 최종 변경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조그맣게. 노란 학계 밑에. 예, 주 1 최종 변경. 예. 그겁니다, 바로. 거기 동그라미 좀 쳐줘봐. 예, 그거요. 예. 그겁니다. 최종 변경했다는 겁니다. 예. 최종 변경이 아니라 위조한 거죠, 위조. 공문서 위조. 그렇잖아요. 3조 3,239억 들어온 걸 갖다가 913억 들어왔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 문서를 보게 되면 비리가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다음번 문서 보세요. 자, 요런 문서를 갖다가 이렇게 913억이라고 이렇게 위조한 문서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수입 결산, 여유자금 회수, 수납한 거가 913억이다. 이러고 해놓는단 말이죠. 예? 2020년에도 4,414억이다.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죠. 이게 다 위조한 겁니다, 이게. 아무튼 다음 거 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위에 거는 이제 아까 보신 거잖아요. 3조 2,326억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를 위에 거를 보게 되면 이제 조금 그냥 작게 해보세요. 작게. 예. 위에 거만 보게 되면은 비리가 금방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밑에 조금 내려가 보세요. 그거를 감추려고 이런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왼쪽에 문서를 갖다 913억이 들어온 것처럼 2022년 2월에 산자부가 만들고 그거를 국회에다 또 2022년 8월에 국회에다 보낸 겁니다. 그럼 국회는 그걸 갖다 고스란히 그냥 아무런 확인도 안 하고 핵심인데 왜 확인 안 했다고 제가. 가만 있어봐. 여기 여유자금 913억 공문서 위조했잖아요. 네. 요게 그 산림 어디야? 이게 산업통상자원부네요? 예, 산자부라고 줄여서 그냥 산자부라고 하면 됩니다. 산자부? 네네. 산자부는 아까 거둔 거는 이게 아니잖아. 그렇죠. 3조 3,239억 거뒀다고 자기네가 해놨죠. 예, 해놨는데. 예. 저기 오른쪽 위에다 써놨잖아요. 예. 그 자료 위에 오른쪽에 빨간 거 있는 데다 거기 써놨잖아요. 3조 3,239억 원을 거뒀다 그래 놓고 예. 913억 원으로 위조해서 좌우가 일치하게 위조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 위에 맨 위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3조 2,326원을 억 원을 비리를 저지른 거고 예. 3,239억 원에서 913억 원으로 일치하게 같이 이렇게 짜맞췄군요. 네, 아까 이제 원래 거둔 거가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조금만 내려보세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그 왼쪽에 스톱. 그렇지. 그 확대해 보세요. 거기요. 예.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세요. 조금만 더. 예. 여기 보면 3조 3,239억이 들어왔다고 저렇게 해놨잖아요. 해놨지. 해놨으면 그걸 그대로 해야 될 텐데 예. 그대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좀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국회에서 한 대로 이제 이 왼쪽 거는 전부 산자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국회고. 국회인데. 예, 근데 조금 내려오세요. 조금 더 올려. 예, 더 올려. 네. 더. 예. 보시게 되면 913억이라고 이렇게 위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하고 맞춘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국회하고 맞춘 것보다 이쪽에서 먼저 한 거죠. 이제 산자부가. 산자부. 2월 달이니까요. 예, 예. 2월에 산자부가 하고 그다음에 8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니까 이제 국회로 넘긴 겁니다. 그러면 국회는 저걸 갖다가 국회가 저런 거 감시하라고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네. 여유자금 회수라는 게 뭐냐면 여유자금이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입니다. 핵심이 그거잖아요. 네.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인데 결국 얼마가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이거잖아요. 네. 그거를 하는 건데 국회가 그냥 3조 3,239억을 갖다가 913억이라고 써놓으면 저걸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저게 요때만 벌어진 거면 뭐 실수로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해마다 계속 2017, 18, 19, 20, 21 쭉 계속 비리를 저지르는데 나서서 비리라고 알리는데
직접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알리면은 그걸 갖다 보고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확인해보고 확인이 너무 쉽잖아요. 저렇게 쉬운데 사실은 확인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렵지만 저처럼 이걸 수십 년 본 사람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은 이거 들여다보는 거 5분도 안 보고 그냥 금방 잡아냅니다. 요거를 그 감사위원회를 조직해야 되겠네. 좋죠. 그런 게 있었어야 우리 이 윤 대표님하고 이것만 비리 파헤치는 그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이걸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런 거 있었으면 뭐 어마어마한 국회의원들 저것들 다 그냥 감옥에다 집어 넣어야 되겠네, 저거. 예, 맞습니다. 국회가 있으나 마나라는 거가 이제 이런 거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국회는 감시하라고 국회를 뒀는데 상권 분립에 의해서 그런데 헌정 질서를 국회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비리를 감시는커녕 비리를 덮어주는 공문서 위조에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국회가 아닌 것이죠. 그냥 도적된 겁니다. 도적대. 맞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완전 다 다시 무너졌네. 이 화면을 작게 해보세요. 작게. 예. 작게 해보세요. 화면 작게. 예. 예. 조금 더 위에 것까지 나오게. 예. 위에 왼쪽처럼 돼 있는 걸 갖다가 밑에 왼쪽처럼 이렇게 위조한 겁니다. 숫자를 줄인 겁니다. 아까 그 처음 표에서 숫자 2개 밑에 거는 3조 3,239억으로 돼 있고 위에 거는 913억으로 괄호쳐서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네. 괄호가 다 위조인 겁니다. 여기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다음 화면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비리를 저지른 게 그거 아까 핵심만 이게 간추린 겁니다. 조금 크게 해보세요, 이제. 조금 크게 보시면 예. 요게 3조 3,239억 들어갔다는 게 다 보이죠? 이제는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해소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나오죠? 비통화금융기관에 맡겼던 거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 조금 올라가 보세요. 잠깐만, 자, 조금만 내려보세요. 내려보시고, 지금 내려봐요. 쭉. 제목. 수입 부분 12조 1,806억 원 비리라고 나와요? 네네네. 국회 산자위가 3조 3,239억 원을. 예, 요거는 2021년도에 3조 3,239억 원을 갖다가 913억 원으로 속여서 조금 위로 올려보세요. 조금만. 예. 그렇게 해서 2021년에 3조 2,326억의 비리를 저지른 거고요. 와, 이게 조조조니까. 예. 조가 무슨 뭐 억 같죠? 억도 아니고 그냥 100만 원 단위 같구만. 네네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보세요. 가을에 국회에 가서, 아까 저 위에 거는 이제 2월 달 자료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국회에 가서는 이렇게 913억으로 이걸 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올려보세요. 조금만 더. 해마다 이렇게 비리가 벌어진 겁니다. 아, 조금 더 올려보세요. 예. 여기 보니까, 여기 끝이구나. 그래서 저게 2021 회계연도에 보니까 그 363쪽, 아까 그 들어갔던데? 네네네. 거기 들어가 보니까 3조 2,326억 원 비리가 저질렀다. 그거 아닙니까? 네네네. 21년도만. 네네. 한 해. 한 해. 네. 저 문재인 정부 때잖아. 네. 이게 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2017, 18, 19, 20, 21. 이게 그러니까 문 정권 5년 동안에 벌인 비리입니다. 그 문 정권이 빚을 그때 470조인가를 빚졌다고 그래서 국가 부채를 1,000조를 넘게 했거든?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 결국에는 비리네, 비리. 그렇죠. 뭐 국가 부채가 2,000조다 뭐 이렇게 속였어요. 그것도 제가 나서서 그냥 기재부에다 연락하고 중앙일보에 연락하고 그래갖고 수정 발표했잖아요. 그냥 비리 지적하니까 그 다음날 오늘 발표한 거를 비리라고 지적하니까 그 다음날 가서 그냥 수정 발표하는. 꼼짝 못합니다, 저한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나라의 문서를, 그 사람들이 만든 문서를 근거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왜 속이고 국민한테 나라 빚이 2,000조라고 속여, 왜 속여,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하루 만에 그냥 아닙니다, 1,000조입니다 이러고서는 바꾸는, 이런 그야말로 꼼짝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는 곳에서만 비리가 문정권 5년에 12조 1,806억 원이라는 겁니다. 아까 적었던 나머지 2020, 19, 18, 17도 똑같은 식으로 다 찾아내서 저렇게 잡아낸 겁니다. 예.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죠. 그냥 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이라는 것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요거 하나에서. 네. 그래, 전기료가 그래서 뭐 적자다. 이게 다 거짓말이구만. 거짓말이죠. 예.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제. 네네. 적자인지 흑자인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합쳐서 지금 12조 806억 원 비리. 1,806억이요. 12조 1,806억이요. 그러니까 12조 1,806억 원. 내려서 맨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 자료의 맨 위로. 예. 제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밑에 거는 그냥 증거라는 것이고 저렇게 색깔칠하고 그 위에다 글 쓴 거 있잖아요. 수입 부분. 예. 네. 그게 이 표의 그냥 핵심 요약입니다. 문정권 5년간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 이건 수입입니다. 남은 돈을 갖다가 맡깁니다. 남은 돈을 맡길 때는 지출로 들어가요. 통계 조작도 문정권이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통계 그 비리하고 이 수입 부분에 이 처리된 이 비리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예. 이거는 이제 원자료고요. 이건 원자료고. 이런 게 통계의 원자료입니다. 통계는 예. 뭐를 통계를 내는가 하면 이런 걸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겁니다. 예. 이건 실제로 국민한테 뭐 이렇게 돈을 거두고 국민을 위해서 쓰고 그런 거에 대한 결산서니까요.
이런 결산서들을 보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갖다가 지출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수입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남은 돈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그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가 그게 통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계는 법적으로 그렇게 크게 걸리는 게 아니네. 통계는 이제 통계를 내는 사람이 실수로 그랬다 이러고 빠져나가죠. 예, 예. 이거는 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국민이 그렇죠. 낸 돈, 그걸 은행에다가 맡겼다가 찾은 돈 이런 거니까 이거는 숫자 하나 글자 하나 다르면 아까 보셨지만 다른 거는 다 숫자 글자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에서만 이렇게 비리가 벌어진 겁니다. 조 단위로. 아, 그러니까 요걸 조작을 해놓고 돈 현금은 빼갔구만.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돈이 남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돈이 남아서 여유 자금을 갖다가 남은 돈을 법을 만들어서 공공자금기금 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재부에다 맡기거든요. 그럼 네. 기재부가 그 돈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저금을 한단 말이죠. 다른 네. 곳에다가. 네. 저금을 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찾아요. 찾으면 그 돈이 이제 산잡으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산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입이라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공문서를 유조해 갖고 돈이 3조 3,239억이 남은 걸 갖다가 918억 남았다고 해갖고서 3조 2,326억이 남아 비리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남은 돈이 다 사라지는 거죠. 저렇게. 네. 3조가 916억, 913억으로 바뀌니까요. 자,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예, 이제 다시 다음번 거로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이게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판을 갖다가 캡처한 겁니다. 저게 2022년 11월 8일이죠. 이자가 빠졌네. 그렇죠? 예. 2022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11월 8일과 2023년 이자가 빠진 거예요. 사실은요. 예. 저는 정확하게 해놨는데 예. 이걸 틀릴 리가 없잖아요. 예. 해놓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아, 해킹을 한 겁니다. 저런 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그래요. 네네네. 그 부패 신고. 예,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예. 조금만 좀 키워보세요. 예, 예. 밑에 사각형 빨간 거에 왼쪽에 보면 날짜가 나오죠? 2022년 11월 8일 날. 11월 8일. 예. 예. 제가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게시판에다가 알렸어요. 아.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다음 화면 보세요. 예. 아까 그거에 이제 원본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올려요. 예. 예. 요 부분만, 파란- 맨 밑에 부분만 약간 크게 보세요. 맨 밑에 요거만 간추린 거가 조금 아까 보는 화면이고.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예, 비리. 예, 예, 예. 전력산업 기반 기금 비리가 문정권 5년 동안에 12조 1,806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료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제 아, 그걸 대통령 게시판에다 게시판에다 직접 올렸군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예, 예. 여기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보세요. 다시 위에서부터요. 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제가 알렸는데 예. 전부 반응이 있었어요. 전부 다. 대통령이 예, 예. 다 체크를 했구나. 예, 다 보십니다. 검사 출신이니까 아주 낱낱이 예. 다 봐갖고, 예. 주택도시기금 비리도 해갖고, 저거 다 받아들여서 제가 이제 30만 호를 갖다가 공공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34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러고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네. 받아들인 거죠, 저것도요. 저 문제 해결하게 되면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무주택, 중소상공인, 노인들의 주택 문제가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한 해에 다 하진 못하지만 네. 34만 원을 공급하니까 또 다음에 또 공급하고 이렇게 해갖고 몇 년 되면 그냥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주택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네. 해마다 쭉쭉쭉 해결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해결을 다 되겠죠. 저렇게 하게 되니까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저런 문제 다 해결하니까 저출산 문제 생길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서서 한 것이 돈을 자꾸 주지 말고 현금을 주지 말고 현금 줘봐야 사라지니까 현물로 주면 됩니다. 예. 이거 어떤 거로 주는 거 하면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 예, 그건 이제 또 예, 다음 게 나중에 있으니까. 하고요. 나중에 예. 하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건의를 하면은 다 보고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었다. 그렇죠. 네. 시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 그러니까 탄핵을 당했구만. 예. 여기 조금만 올려보세요. 조금만 올려보시면 또 올려주세요. 고용보험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다. 국민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그렇고 네. 예, 교육 문제도 제가 나서서 지적해갖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건강보험도 비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건 이제 어마어마하더구만. 다음번 시간에, 예, 다음번에 예, 이거 여러분 이거요. 이게 지금 처음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한전 문제만 갖고 그러죠. 이 한전 거는 적은 거예요, 적은 거.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예. 부패 신고를 하니까 부패 신고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반응을 하고 여야가 다 반응을 합니다. 꼼짝 못하고 반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하는 거가 제가 말을 하는 것뿐 말만 제가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문서를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예. 그냥 꼼짝 못할 수밖에요. 맞아. 예, 제가 꼼짝 못한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니 요거 자료를 한전에다 이렇게 그 저 아는 분한테 넘겨주니까 이 사람이 이미 조사해서 100% 맞다고 그러더라니까. 네, 혼이 났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예. 네. 그 시정하겠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다음번 사진이요. 예. 예. 제가 나서서 저렇게 아까 11월 8일 날 알렸다 그랬잖아요. 예. 11월 8일하고 그 다음 해 2023년 3월 29일 날 알렸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알리기만 하면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저 중앙일보가 예. 저 폐간돼야 됩니다. 예.
5대 보험과 전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 늘 저렇게 허위 보도를 하고 예. 한전이 적자여서 한전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돈이 잘 풀리질 않아서 돈맥 경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러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늘 그러니까 대변인 노릇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예. 권력을 감시를 하는 게 언론인데 권력 네. 감시는커녕 나서서 적자라고 허위 보도하고 그리고 후속으로 돈 더 걷어야 됩니다는 인상 나발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조중동 그 종이 신문만 우리가 구독 취소 절독 걸 게 아니라 이게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절독을 해야 돼. 절독을. 예, 예, 이게 맞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이게. 신문 방송이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메이저 유튜브까지 신문 다. 방송이 예. 다 똑같습니다. 예. 왜 유튜버를 보느냐? 유튜버를 보는 이유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쪽에선 취급을 안 하니까 네.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계속. 아무튼요. 그 다음에요. 예. 이게 아까 왼쪽 건 아까 본 겁니다. 예. 이걸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게시판하고 김기현 당대표의 게시판에다가 알렸더니 예. 즉각적으로 오른쪽처럼 반응이 온 겁니다. 예.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하겠다고. 와. 그러면 보류를 해야 될 텐데 예. 보류를 안 합니다. 이게 지금 2023년 4월 1일이잖아요. 네. 4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만우절이죠. 만우절이지. 만우절에 저런 거 발표합니다. 믿을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거짓말이다, 이거지. 거짓말입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다음번 자료 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서갖고 날짜 적어놨죠? 2023년 4월 26일 날. 이게 중앙일보입니다. 하루에 중앙일보가 그 위에 가운데 거는 일면에 전면으로 저렇게 보도를 합니다. 전기에 대해서. 전기가 적자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 한전이 적자라서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 저게 다 허위 보도입니다. 앞으로 지금 보낸 것 좀 한번 좀 봐봐. 이게 종전, 예,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아니, 요거. 예. 예. 그래놓고 엉뚱하게 제가 이제 당대표한테 알려서 당대표가 나서서 아까 같이 4월 1일 날 전기료 인상 보류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선거로 연결지어갖고 오히려 당을 공격을 합니다. 그거 아무 관계 없는데 예. 자료를 보고선 당에서 반응을 한 것 뿐인데 조금 올려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이제 국제 에너지 오른쪽이에요. 국제 에너지 가격이 뭐 하향 추세인데. 예,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예. 전기 가스 요금을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져서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단 커서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김 대표가 판단했다. 예. 비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비리 때문에 그러니까 비리만 그냥 이 텔레비 신문으로 보도만 하면은 그다음에 국민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기료 올리라 그러겠어요? 내리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내려야죠. 내려야지. 3조 3,239억을 갖다가 913억으로 속이는데. 예? 이따 올릴 때 얼마 올리나 보세요. 5.3%를 더 거두려고 더 올려 갖고 2.6조 원 더 거두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예. 근데 이제 예. 예. 아, 요게 조금 아까 저게 좀 안 나왔네요. 예. 네. 넘겨요? 예. 아니야, 됐습니다. 앞으로? 됐습니다. 네. 이렇게 비리를 지적하니까 예. 건강보험공단 비리도 지적하니까 건보공단 이사장이 자진사임하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한전 사장도 스스로 자진사임하고 예. 조금 더 지나니까 대통령이 그랬는지 누가 예. 그랬는지 어찌됐든 간에 그 장관도 산자부 장관도 교체가 되고 예. 비리를 저는 뭐 고소고발 뭐 그런 거보다도 이렇게 대통령 게시판에다가 알리니까 알리는 것만으로 제 글을 갖다 제가 이런 거를 제 페이스북에 알립니다. 알리면은 다른 글은 이거보다도 못한 글은 막 그냥 좋아요가 수백 회 수천 회가 올라가는데 제 글은 몇 회 정도 올라가는지 아세요? 좋아요가 몇 회 단수로 또는 많으면 10회 20회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 글은 누가 봐요? 이렇게 대통령 장차관이 다 보고 꼼짝 못하고 그 제도를 바꾼답니다. 그래서 요거 뭐야? 언론에 밀려 전기료 인상 발표. 그러니까 아까 그쪽에서 조금 아까 우리가 중앙일보 보도 같은 거 보셨잖아요. 전기료를 갖다가 적자니까 인상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리기만 하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요것도 바로 밑에 보세요. 밑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기료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5.3%를 올리는 겁니다. 올려야 된다. 그리고 네. 더 거두는 게 얼마냐면 2.6조 원 더 거두는 겁니다. 와. 비리는 한 해 한 건에 아까 3조 원대 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3조 원대 비리인데 비리 저지르지 않으면 전기료 더 거둘 필요가 없죠. 없지. 그래서 제가 대통령 게시판에다 그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대통령님 이거 전기료 올리지 마세요. 내려도 됩니다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거요. 다음 거요. 예. 그래서 요거요? 예, 네. 아까 저게 5월 21일 날인가 그때 한 거거든. 이건 이제 5월 22일 날 제가 그걸 보고 곧바로 대통령 올렸네요. 게시판에다가 예. 예, 알린 겁니다. 비리가 예. 이렇게 많습니다. 예. 93조 원이니까 전기료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료 임기 내내 내리셔도 아무 문제 없고 국민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내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알린 거 이거 복잡한 거고요. 그 다음 거 보세요. 요게 복잡한 것 같지만 조금 윗부분을 크게 보세요.
예, 윗부분을 크게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오른쪽 거가 한전 별도 회계 감사 보고서라 그래갖고 별도 회계라는 건 뭐냐면 한전만을 별도로 한 회계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한전이 결손금이 조금 크게 해보세요. 오른쪽 거를 조금 크게. 예. 예. 좋습니다. 예.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는 거거든요. 2023 회계년도에. 예. 그래 보시게 되면은 거기 걸 갖다가 오른쪽 거고 그다음에 다시 좀 줄여갖고요. 줄여서 왼쪽 거는 이거는 한전의 연결감사 보고서입니다. 그 왼쪽 위에 보시게 되면 연결감사라는 건 연결회계라는 건 뭐냐면은 한전과 그 종속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종속기업을 다 합한 회계입니다. 네. 그러면 두 회계가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네. 하나는 한전만의 회계고 하나는 한전과 그 종속기업의 회계고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네? 예, 오른쪽 거 별도 회계를 갖다 그대로 복사해서 왼쪽에다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전 연결 감사보고라는 거는 한전에 관계되어 있는 여러 계열사가 네. 여기에 다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하고 한전 하나만 있는 거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죠. 많은 돈에 이쪽에 있는 걸 저렇게 줄여버리면 그 사이에 남는 돈을 빼돌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요. 오른쪽 거만 위아래를 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예. 그 오른쪽 거만. 예. 네. 예. 약간 줄여도 됩니다. 예. 그래서 내려봐. 위아래를 예. 올려봐. 스톱. 예. 네.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제 오른쪽 밑에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돼 있죠. 예, 예.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괄호를 치고 여기서의 괄호는 또 마이너스입니다. 원래 정부에게는 마이너스는 삼각형으로 표시하면 그게 마이너스인데 예. 여기 또 괄호 쳐서 마이너스가 그럽니다. 하여간에 이런 표에서 괄호 친 건 전부 비리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예. 미처리 결손금이 거기 뭐 3조 얼마라고 돼 있죠? 예. 괄호 치고요. 마이너스 3조 얼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 올라가시면 위에 보면 크게 해보세요. 조금만 미처리 크게. 결손. 예. 위에. 밑에 거를 먼저 크게 해보시고, 밑에 거를, 예, 다 밑에. 거기 보시면 3조 3,987억으로 돼 있죠? 3조 3,981억으로 돼 있죠? 괄호니까 마이너스 3조 3,987억입니다. 기억하시고, 위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미처리 결손금 똑같죠? 크게 해보세요. 3조 3,987억으로 마이너스 3조, 예. 오른쪽. 예. 오른쪽 거. 예. 그거 똑같죠? 예, 저 위에, 맨 위에. 똑같습니다. 미처리 결손금. 다 똑같이 제가 다 예. 이미 표시해놨지만, 예. 정확하게 잘 일치합니다. 일체. 그런데 왼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 보세요. 왼쪽은 오른쪽 걸 갖다 그대로 이거 복사 붙여놓게 한 거니까 예. 똑같을 수가 없겠죠. 밑에 보세요. 이제 밑에 보세요. 밑쪽 여기 보시게 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그래갖고 여기는 플러스 11조 9,210억이죠. 11조 네, 밑에. 11조 예. 9,210억인데 위로 올라가 보세요. 위로. 저 위로. 위로 올라가시면 스톱. 3억. 여긴 오른쪽 걸 갖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3조가 됐잖아요. 그러네. 11조가 마이너스 여기 써놨잖아요. 11조 9천, 그 빨간 글씨 써놨잖아요, 제가. 11조 9,210억 원을 마이너스 3조 3,987억으로 위조해서 15조 3,197억 원의 비리가 이때 벌어진 겁니다. 아하.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그 2020, 요 왼쪽은. 잠깐 왼쪽 걸 다시 내가 정리를 하면 네네. 지금 국회에 한전 단기 있는 거를 갖다가 이쪽에다 연대되어 있는 계열사 것까지도 다 붙여서 네. 똑같은 액수로 해놓고 네. 그렇죠? 네. 밑으로 내려보니까 거기에 계열사들이 쓰는 돈이 커졌겠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커졌겠죠. 네. 그러면 커졌으니까 그게 쭉 내려보세요. 네. 내려보니까 거기 보니까 11조 9천억이요. 9천억이 정도, 9,200억이 정도 되니까 그 차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네? 빚이네? 엄청나게. 아니, 그 남은 돈을 갖다 저렇게 속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위로 가보세요. 위로 예. 가보면 제가 꼭 글자 써놓은 거. 글자 써놓은 거 있잖아요. 11조 9,210억 원을 마이너스 3조 3,900 원으로 위조한 위조해서 거야. 예. 15조의 비리가 벌어진 겁니다. 와. 한 해. 그 옆에 거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빨간색 글씨로 써놨죠. 2023년도? 마이너스 8조. 실제는 마이너스 8조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 거기 나오잖아요. 지금 화면에 맨 밑에, 왼쪽 화면에 맨 밑에, 그 오른쪽에 마이너스 7965 이렇게 막 나오죠, 거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8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조를 위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49706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맨 위, 왼쪽 거 맨 위 오른쪽에. 맨 위에. 제 62전기. 복불 위조. 예, 그 바로 옆에. 네. 복붓 위조. 예. 그거는 오른쪽 거를 갖다 복사해 놓은 거니까 밑에 거하고 맞을 수가 없죠. 저런 식으로 위조를 해갖고 마이너스 8조를 마이너스 25조라고 속이니까 마이너스가 조금 난 거는 마이너스가 많이 난 거로 플러스가 된 거는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속여갖고 이거는 2022 회계년도에서는 17조 원의 비리가 벌어진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뭐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뭐 공기업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죠? 사실은 국회는 이게 위원회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이걸 갖다 다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국회가 같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국회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국회가
거추장스럽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들의 대의 정치를 넘길 필요가 없겠네.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필요치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국회가 그냥 공문서를 위조해주면 같이 방패막이를 하고 있으니까 네. 같이 그냥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그 네. 국민 저항권으로 국회를 만들어서 그냥 국회를 정복해서 이거 다 조사해야 되겠네. 그래서 다음 사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그걸 갖다 정리하면 아까 그 2022 회계년도까지 있는 거잖아요. 예. 2018 회계년도에부터 2022 회계년도까지 그 연결 회계 비리가 얼마냐면 거기 오른쪽에 80조입니다. 80조 8,365억. 그냥 뭐 억 단위는 그냥 빼버리고 그냥 80조만 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문정권에서 저지른 비리가 62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가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저기 그 전력산업 기반 기금 비리입니다. 그것이. 전력산업 기반 기금 비리가 이건 다 한 겁니다. 아까. 문정권 5년 동안에 12조 1,806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두 개를 다 합치게 되면 93조인데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잠깐만요. 요거 밑으로 내려보세요. 조금만요. 이렇게 비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올려. 예, 올리는 건가요? 예. 제가 이제 대통령 게시판에다 이거 전기료 내려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건 내린다 그러면 국민도 좋아하고 물가도 그만큼 더 오르지 않고 예.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이걸 내리는 게 좋습니다라고서 제가 했던 겁니다. 다음 예. 사진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제 보세요. 예. 아까 본 거 5월 16일 군사혁명 기념일이잖아요. 예. 5월 16일까지도 전기료 5.3%더 인상하겠다. 그래서 2.6조 원의 돈을 더 걷어서 적자를 그만큼 해소하겠다 이랬잖아요. 예. 제가 아까 조금 아까 같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게시판에다가 상세하게 비리가 이렇게 93조 원입니다라고 알리니까 그때 당시는 93조 원입니다. 그렇게 알리니까 2023년 6월 21일 날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3분기 전기요금 동결한 겁니다. 그래놓고 그냥 부패 신고가 들어와서 비리가 들통나서 이거 꼼짝 못하고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겁니다라고 하지 않고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고 속인 겁니다. 무슨 국민 부담을 고려해요? 국민 부담을 고려했으면 전기료를 내려야죠. 저 MBC 저놈들은 하여튼 엉터리입니다, 사실. 그래도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전기요금 동결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요. 자,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댓글에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면 1번 한번 써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여기 댓글로 한번 올려줘 보세요. 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이해가 된대요. 이해를 하시네요. 네. 맞네요. 네. 예. 예. 저도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서 네, 시간이 네, 오래 좋습니다. 걸려서 이렇게 하니까. 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네.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 디테일하게 딱 보니까 지금 이게 문서로다가 위조해가지고 비리를 저지른 게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예, 상상을 초월하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냥 국회가 들어서서 사실 그냥 도둑질을 같이 하고 있어 행정부하고 같이요. 네.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뭐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 저항권으로 맞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는 뭐 이게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완전 부패로 가난뱅이 나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지금 하나하나 제가 파헤치기를 시작하는 거니까 이런 귀한 분을 만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좀 깨닫고 이 정광훈 TV를 통해서 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왜 강화문에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윤석열 다시 찾자 했느냐면 이런 걸 넣으면은 감사 출신이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밑에 있는 것들이 비리 저지른 거 많을 거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이런 걸 파헤치고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협력하겠어? 간첩들이 다 튀어나가서 맞습니다. 예, 짝짝꿍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하는데 하고 있지. 아니 그러니까 그 권성동이나 뭐 권영세나 이런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있는들이 협력하지 않은 것도 이게 여기에 다 해당되고 있는 것 같네요. 여야 정이 다 그냥 도적들하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국회에 도둑놈을 보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보내줬더니 우리를 대신해서 도둑질 해먹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정확하십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뭐 저기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이거 올려봐, 누르는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네, 다음 화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천만 지금 ARS 다 해가지고 이거 다 해가지고 우리가 국민이 총 골기를 해야 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 사실은 정권을 저렇게 맞서야 많은 돼.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우리 지금 배경화면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 소리만 지르는 것보다도 예. 좀 힘들어도 이런 걸 알렸더라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건데요. 아, 그렇지. 예. 하나하나 이렇게 그걸 지금. 알리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찌됐든 다음 사진 보세요. 네,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요. 네, 요거 넘겨서. 잠깐만요. 스톱. 그거 잠깐만 한국결요? 스톱. 예. 앞으로. 앞에 거 잠깐 스톱이요. 이때 전기요금을
대한민국 전기 전체를 요금 동결한 겁니다. 아, 이게 전체 동결한 예, 거죠. 어.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정 다 동결한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 비리를 지적한 결과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사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그다음에요? 짝짝짝 해주세요. 네. 네.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지적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문정권 5년간에 12조 1,806억의 비리가 벌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왼쪽 사진입니다. 네. 그 결과 보시게 되면 2024년 6월 30일 날 완전히 손들고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내는 걸 부담금이라 그러거든요. 줄여서 전력기금 부담금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2024년 7월 1일부터 3.7% 거두둔 걸 갖다가 1% 0.5%포인트를 내려서 3.7%포인트에서 3.2%포인트로 내린 겁니다. 아, 이게요. 그 다음에 금년 7월 1일부터 또 추가로 0.5%포인트를 갖다가 더 내려서 3.2%에서 3.2%를 이제 3.2%에서 2.7%만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3.7%에서 2.7%로 총 1%포인트를 내린 겁니다. 조단, 예. 전력산업 기반, 12조 1,806억 예. 비리 저지른 거를 예, 예. 그만큼 내리는 겁니다. 사실은 내려주니까 1차적으로는 고맙긴 하지만, 예. 거기 밑에 써져 있죠. 예. 오른쪽 밑에. 오른쪽. 기업, 예. 국민 조금 기업 전부 다. 확대시켜봐. 조금만. 예, 예. 예. 국민 기업 오른쪽으로 전부 다, 예. 좀. 7월부터 1.3조 전기료 경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거가 이렇게 1.3조 전기료를 경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예, 그러니까 우리 윤철수 박사님 같은 분들을 모아서 이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 파헤치면 이게 나라가 제대로 가겠네. 그렇죠. 그 뭐 예.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무슨 뭐 저기 국민의힘 그 이재명 후보가 뭐 25만 원의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주면 소용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럼. 내는 세금입니다. 맞아요. 이건 세금이랑 관계 없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내는 전기료를 덜 내게 불필요하게 많이 냈기 때문에 덜 내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지 않아도 낼 돈을 갖다가 냈던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세금 걷어서 주겠다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럼 예. 국가의 돈을 우리 국민들이 돈 더 내게 해서 주겠다는 건데 자기들 표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딱 거절하고 이런 비리만 잡아내면 국민들이 뭐 그거보다 어마어마하게 혜택 받죠. 사실은요, 그 뭐 선거를 앞두고 고무신 주고 뭐 막걸리 주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주고 받고 그러면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50배 받은 금액의 50배로 물어내도록 이렇게 법을 원희룡 의원이 바꿨습니다. 그걸 원희룡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그거 뭐 소수의 사람이 하면은 그걸 처벌을 하지만 이렇게 전 국민 대상으로 막 25만 원씩 뿌리고 뭐 얼마씩 뿌리고 하는 걸 어떻게 전 국민을 처벌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보란 듯이 그냥 선거를 앞두고 돈을 퍼주는 현금을 퍼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다음번 사진이요. 예, 엄청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비리를 아까 해서 이제 그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전기료를 어떻게 거두는가 하면요. 예. 저도 몰랐는데요. 예. 1년에 한 번 공공요금 보통 결정해서 하는데 전기료는 가스료도 마찬가지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결정을 합니다. 매 분기마다. 분기마다. 예, 3, 6, 9, 12월에 결정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뭐 가스비 올라간다, 네. 뭐 연료비가 올라가면 네. 올리려고 그러는 네, 거구나. 그런데 예. 여태까지 내린 적이 없고 계속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1년에 4번 올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예. 겁니다. 사실은 4번 내려야 되는데 거꾸로 4번 올리니 얼마나 국민이 요금을 많이 내겠어요. 그러니까 요금 많이 내니까 그게 곧바로 물가에 전달이 돼갖고 밥값 오르고 야채비 오르고 뭐 오르고 다 올라가죠. 이래서 오르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이제 전기료를 왼쪽 겁니다. 전기료를 올리기 결정하기 3, 6, 9, 12월에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3, 6, 9, 12 한 달 전에 2월, 5월 되면은 이렇게 등장해갖고 왼쪽처럼 등장해서 한전 사장 등이 등장해갖고 뭐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43조입니다. 저거 다 뻥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비리가 93조인데 비리 안 저지르면 다 되는데 저걸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요. 4.6조 영업 손실. 43조가 예. 예. 지난해가 4.6조 영업 손실이라는 거예요. 야, 지난해가 예. 그리고 누적 적자가 43조. 43조라는 거예요. 저 거짓말이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를 올려야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6월 달 3, 6, 9, 12월에 결정하기 전에 늘 이렇게 한전 사장이 등장해갖고 저런 걸 합니다. 그러면 언론은 저걸 확인하라고 제가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저걸 쭉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언론이 아 정말 저런지 아닌지를 갖다 들어가서 결산서만 보면 다 나타나는데 아까 제가 본 것처럼 다 쉽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보라 그래도 제가 이런 자료를 그 저런 보도에 댓글로 달고 제보도 하고 그래도 일절 반응이 없고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이 위에 거는 2월 달에 한 거고 밑에 거는 5월 달에 이렇게 왼쪽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밑에 왼쪽 거는 거, 예. 2월 달이고 밑에 거는 5월 달에 전기가 한전이 적자니까 전기를 올려야 됩니다라고 허위 보도한 거거든요. 예. 그냥 오른쪽 거 보시게 되면 거기 나오잖아요. 날짜 2024년 7월 26일 날 꼼짝 못하고 제가 알리니까 윤석열 대통령 게시판에다 알려서 그런 겁니다. 예, 예. 흑자라고 하잖아요. 흑자에도 못 웃는 한전. 드디어 여태까지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적자라 그러더니 예? 43조 누적 43조 적적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꼼짝 못하고 흑자라고 그러잖아요. 기조가 바뀐 거예요. 비리 지적에서 여태까지 전부 적자라 그러던 걸 갖다가 흑자라고 바꾼 겁니다. 그래 놓고는 부채 늘어 이자 내기도 벅차다. 그렇죠. 저게 다 거짓말 아까 다 드러났잖아요. 93조 비리인데 예? 예. 다 거짓말입니다. 저것도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저거 예. 그냥 뭐 거짓말이라는 거 정도로만 하고요. 예. 예. 다음번 사진요. 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조금 이제 저 위에 거부터 왼쪽 위에서부터 이제 좀 확대해서 보시죠. 예, 대통령 좀 게시판에다가 예, 내리시고. 예. 비리가 이만큼이니까 돈 내리세요. 전기료 내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좀 밑으로 그거 밑으로 가보세요. 예, 거기서 수도 연결 회계 비리는 2023 회계년도까지 18년도부터 2023 회계년도까지 96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60조는 뭐였죠? 문재인 정부 때. 문정권 비리가 62조 6,170%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국회는 문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국회는 그대로니까요. 다수당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국회를 잘못 뽑아놓으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 아까 보셨잖아요. 국회가 비리 저지르도록 국회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완전 썩어버린 예,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그 전력산업 기반기금. 예. 그거 비리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문정권 5년 동안에 12조 1,806억이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쾌거라고 쓴 거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비리 지적하니까 고쳐져 갖고 예. 지금 금년에 1% 인하했고. 예, 금년에도 내리고 또 작년에도 내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또 0.5% 포인트를 더 내립니다. 아. 비리 지적 한 번에 이렇게 그냥 꼼짝 못 하죠. 그래서 꼼짝 못 한다는 단어를 쓴 겁니다. 정말로 꼼짝 못 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거를 이제 위에서부터 보세요. 이게 이제 전기료 올린다고 2023년 5월 달까지만 해도 아까 전에서 보셨지만 전기료 한전이 적자다 그래서 전기료 올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올리지 못하고 오른쪽처럼 2023년 6월 21일 날 전기료 동결한 겁니다. 저 네. 때가 사실은 전기의 대한민국 이 전기 회계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저 때가. 꼼짝 못하고 백기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번에도 그 밑에 거 2023년 11월 9일 날 2023년 4분기를 결정하는데 이때는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니까 전체를 다 내려야 될 텐데 돈 잘 번다는 대기업 이런 데는 전기료 인상하고 가정 소상공인만 동결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올라가 보세요. 네. 그 다음에 2023년 1분기, 그 다음에 2023년 2분기, 네. 3분기 전체 동결한 겁니다. 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정 전부 다 동결한 겁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 맨 밑에 거가 맨 밑에 거 좀 확대해 보세요.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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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2024년 10월 24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네. 2024년에는 전기요금을 산업용은 예, 산업용이 두 가지입니다. 대기업이 쓰는 거하고 그다음에 네. 중소기업이 쓰는 거하고. 네. 대기업은 돈 잘 버니까 대기업은 10.2%를 올리고 예. 중소기업은 5.2%만 올리고 네. 그래갖고 이게 전부 합계를 하면 평균 내면은 9.7% 올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주택용인 그 가정이죠, 그러니까 네. 가정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네. 자영업자들은 전기요금 동결한 겁니다. 어. 비리지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걸 하는데 여기 추가 수익은 얼마냐면 4조 7천. 돈 올려서 더 거두는 게 4조 7천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제가 쭉 6번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가 국민들이 내지 않게 한 겁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어떤 데 보게 되면 뭐 1년 동안에 무슨 삼성은 얼마를 국민에게 기부했고 현대는 얼마, LG는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연예인 누구는 뭐 얼마를 기부하고 누구는 얼마를 기부하고 그거 다 합친 거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했죠. 예? 네. 기네스북에도 올라야 되고 맞아요. 이거 뭐 원래 이런 비리를 네. 고발하고 그러면 상금도 주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부패 신고했기 때문에 이게 부패 신고법에 부패 방지법에 의해서 건당 30억의 돈을 저한테 줘야 되고요. 제가 이걸 만약에 민사 소송을 건다면은 회수한 금액의 10%를 갖다가 저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이 회수해서 제가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로 고쳐야죠. 저렇게 관련된 사람들 국회의원들 전부 모가지를 쳐야죠. 저런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죠. 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저 광장에 모인 국민들이 목소리만 높이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대한민국 국회는 문을 닫는 겁니다. 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한전의 그 비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전 한 군데의 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회와 이 한전 이렇게 그 산자부죠? 네, 그 산자부. 산자부와 함께 이게 합작을 해서 비리를 저질러서 국민들의 모든 그 피땀을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정도로 부패되고 썩은 것이 정치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완전히 우리가 국민의 저항권에 의해서 나서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정치 개혁도 해야 됩니다. 지금 세대들 그냥 놔둬서 안 되고요. 국회의원 다 갈아쳐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저런 비리 집단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썩게 하고 있는 저런 인간들이 그 나라의 법을 만들고 나라의 모든 걸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권력을 계속 잡겠다고요?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미는 국민의힘이야. 그래도 우리가 미는 더불어민주당이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나라가 썩어도 이제는 대한민국에 정치 개혁하고 공직자 개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이 사회 개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산에서 우리 이렇게 국민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정광훈 목사님이 4월 21일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부산역에서 그 동구 중앙대로에서 이렇게 이 국민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계신 분들은 많이 가서 대한민국의 이 비리, 이 부정, 이런 부패들을 다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난하고 저 베네수엘라와 같은 그런 비리가 판을 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도 다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이렇게 윤철수 박사님과 같은 분들이 이렇게 국가에 관심 있게 의사로서 뭐 이런 데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관심을 가지고 나라의 하나하나 비리를 파헤침으로써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걸 한 사람이 바르게 올곧게 서서 일을 처리하니까 국민에게 이런 엄청난 혜택이 가잖아요. 이 일에 우리 이 광화문 세력들과 함께 우리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저 정치인들이 우리 광화문의 세력을 극우다, 뭐다, 돌았다, 뭐 미쳐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습니다. 우리 윤 박사님 인사 말씀하시고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예, 돈이 저렇게 그냥 문서만 위조하면은 막 수조 원, 수십조 원이 생기니까 해마다요. 저런 돈으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돈이 저렇게 생기면 뭐 하겠어요? 저런 돈이 첫 번째로 흘러가는 것이 부동산이더라는 거죠. 예? 권력이 바뀌기만 하면 강남에 부동산이 막 떠요.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여기저기 다 미쳐갖고 뭐 임대료 오르죠, 뭐 오르죠, 뭐 전기 가스료 막 오르죠. 그러니까 채소도 그냥 채소가 자라는 게 아닙니다. 다 전기가 다 들어갑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전기를 올리게 되면 물가가 자동적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갑자기 막 밥값이 오르고 뭐가 오르고 다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바로 잡으면 물가는 저절로 바로 잡을 수 있고 예. 돈 퍼주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뭐 민생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민생은 아무것도 손을 대고 있지 않는 이런 거 불필요하게 내는 걸 갖다가 요금을 그거에 맞게끔 내려주기만 해도 올릴 필요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네.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지금 오늘 한 꼭지를 했거든요. 네. 전기 한 꼭지 했는데 어떤 분이 네. 그 의료보험, 네네. 의료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그 전문이시니까 네네. 그쪽을 한번 할까요? 네, 아니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한번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근데 액수가 더 큰 건강보험 저기 예. 국민연금부터 먼저 할까요? 국민연금 얼마 전에 그거- 3월 20일 날 그거를 갖다 법을 개정했는데 예. 그거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법을 개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원천 무효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그거부터, 그거부터 합시다. 그거부터. 젊은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요. 그거부터 먼저 하고 그것도 뭐 비리가 뭐 95조 원, 41조 원, 7조 원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부터 좀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사실은 이런 비리의 원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보험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도대체 문재인 정부 때 한전에서만 저기 비리가 309조였으면 아니 한전에서만이 아니라 예, 전체 이게 그렇죠. 예, 전체 309조 비리였으면 예. 1년 동안 자기가 5년 동안 빚진 거가 다 비리로 빼나간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400 문정권 때 늘어난 부채가 400조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400조 원 중에 제가 한 300조를 잡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윤 박사님이 잡아낸 것만 그 정도니 실질적으로 가서 뭐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아, 들여다보면 다 잡아낼 수 있죠. 그냥 예. 잡아낼 수 있지만 뭐 제가 뭐 저도 하는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다 닿질 않았던 것 뿐이고 네. 뭐 그냥 보도되는 거 보기만 하면 그냥 돈 얼마라는 것만 보면 저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즉각 찾는데 5분 10분이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근데 왜 윤 박사님이 그 전부터 이걸 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캐치를 못했을까? 이제 이 비리 저지른 세력이 아까 이게 대통령실에 그 사회수석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회수석이라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가 그 휘하에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네.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다 관장하게 됩니다. 네네. 그게 전부 다 비리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들과 함께 네. 우리 한번 이 비리를 우리가 다 파헤치고 척결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 비리 집단들이 정권 잡고 지금 모든 권력을 다 휘둘러서 여러분 이재명 같은 분들이 지금 비리에 그 사람이 그거에 지금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대장동 사건부터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르지만 이미 저들은 다 헌재에 자기 사람들 다 꽂아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부정선거 뭐 해갖고 고발해도 헌재에서 다 각하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선거로 뭘 잡아낸다 뭘 한다 어림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권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 나라가 이 정도 썩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전산하는 거 이런 계산하는 게 사람들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참,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방송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더 좋은 방송 하도록 하겠고요. 대한민국의 비리를 파헤쳐서 바른 대한민국, 정직한 대한민국, 공의가 강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